제왕절개 하면 애기 머리 나빠진대. 제한분만 하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이 제일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산성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이제 분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영상을 찍었었고 이전에 우리나라에만 왜 이렇게 제왕절개 많이 할까라는 영상도 한번 찍었었죠. 네. 근데 그럴 만한 게 이제 2022년 제왕절개 분만율이 61%를 넘었어요. 그래서 2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로 추측이 충분히 되고 있고 첫째 때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이제 둘째 임신 때 자연분만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둘째는 자연분만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제왕절개 하고 나서 자연분만 하는 거를 그냥 쉽게 이제 V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V백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Vaginal Birth After Caesarean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줄여가지고 V백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한 뜻은 제왕절개로 분만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질식분만에 성공한 경우를 이제 V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 성공했을 때 V백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V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V백 이슈가 꽤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19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제왕절개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다시 질식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제왕절개 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자체가 적었어요. 희귀한 케이스였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슈였는데 요새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제왕절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V백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V백이란 단어를 뭔가 가족이 임신과 이제 뭐 이런 연관이 없었던 분들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말 찾아보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특히 이제 이 주제는 맘카페나 이런데 질문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디서 V백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V백 같은 경우는 안 해주는 병원도 있으니까 어떤 병원은 왜 V백을 해주고 어떤 병원은 안 해주는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맞아요. 그럼 막 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볼 게 좀 많아요. 이전 제왕절개를 했을 때 수술 방법이 어땠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병원에서 내가 V백을 시도해보고 싶다 하면은 수술 기록이 다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제왕절개 했던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가서 V백을 시도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왕절개 했던 수술 기록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왕절개 시에 했던 자궁을 절개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궁 파열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V백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자궁 파열이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 하고 나서 질식분만 할 때 왜 자궁 파열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제왕절개를 하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피부도 절개하고 복막도 절개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자궁을 우리가 절개를 해야 돼요. 자궁이 질식분만을 하면은 원래는 열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제왕절개를 하면은 인위적으로 칼로 절개를 해서 아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절개한 부위를 다시 꼬매게 돼요. 그 꼬맨 부위에 흉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궁벽 자체가 그 꼬맨 부위가 얇아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얇아진 데다가 좀 약간 우리 상처 남은 흉터 생겼을 때 약간 옆에 있는 살보다는 좀 딱딱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탄력을 좀 잃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자궁 수축이 생겼을 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파열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제왕절개 할 때 이제 절개 방법 중에 자궁 파열이 적은 거는 자궁 밑에 자궁 하부를 양옆으로 절개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자궁 하부 횡절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절개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로 절개를 했어요. 사실 이게 수술하기가 좀 더 쉬웠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간혹 아기가 옆으로 누워 있거나 전치 태반이 있거나 태반이 이렇게 쪽 있을 네. 때. 아니면 자궁 근종이 밑쪽에 너무 크게 있거나 이러면은 자궁 하부 쪽으로 횡절개를 넣지 못하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아래로 절개하는 만약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V백을 시도할 때 자궁 파열 위험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자궁의 근육 분포 때문에 그런 원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궁은 우리가 약간 커다란 풍선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 입구가 아래쪽 자궁 경부 쪽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게 하려면 자궁 수축이 위에서 아래 눌러요. 네. 그래서 근육이 위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자궁 수축이 있을 때 이쪽이 가장 힘이 세요. 그래서 만약에 흉터가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쪽 벽이 얇아지고 좀 딱딱해 있다 그러면 이쪽이 더 파열이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궁 하부 횡절개를 한 게 자궁 파열 위험이 제일 적습니다.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대부분 다 요새는 이제 횡절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위아래로 절개를 했다면은 그거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 기록지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제 짧은 생각에는 뭔가 자연분만 자체 성분이 낮은 경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면 결국엔 자궁만 해야 되잖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거나 아니면 자궁 수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약한 부위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자연분만을 잘 할 수 있을 때 그런 케이스가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연분만 실패 확률이 높은 분들은 V백을 시도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은 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령 임신 그리고 비만일 때 다태아 임신 그다음에 유도분만인 경우 우리가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왕절개율이 훨씬 더 높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도분만인 경우에는 자연 진통이 생긴 것보다는 V백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위험도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유도분만 할 때는 우리가 자궁 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를 하게 되면 자궁 수축이 자연 진통보다는 조금 더 자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해진 부위가 터질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위험도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전에 한번 지식분만을 성공했다. 첫째 때는 내가 자연분만 했어. 둘째 때 여가여서 어쩔 수 없이 자궁절개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셋째 임신됐을 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첫째 때 자연분만 해도 괜찮았어. 진통도 오래 안 했고 회복도 빨리 잘했어. 그러면은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도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유도분만이 조금 더 실패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자연진통이 생긴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도가 낮고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애기가 좀 작은 경우, 좀 조산이거나 애기가 좀 작은 경우에도 우리가 V백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자연진통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V백을 자연진통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건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V백을 할 때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좀 하게 돼요. 응급 상황이 생길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자궁 파열이 생기거나 심각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기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약간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연진통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게 유도분만을 할 것이냐. 근데 유도분만을 하자니 성공 확률이 좀 낮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점도 좀 있습니다. V백 하면서도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좀 말씀드리면 또 겁먹을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대로 알고 맞아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V백이 갖고 있는 위험성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가장 의료진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는 자궁 파열이죠. 자궁 파열은 모성 사망과 가장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해야 되고 자궁 절제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V백을 시도하다가 자궁 파열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한 1에서 2%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부한테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태아의 위험도도 많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빨리 이제 태아를 꺼내지 못하고 이제 안에서 파열만 되어 있을 때 태반에서 이제 혈류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태아가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생기거나 이런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사망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는 그냥 이제 제왕절개 했을 때보다 11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태아 사망 자체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제왕절개 했을 때보다는 11배가 많다.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선택은 이제 산모분하고 가족분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두 분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가 이제 동의를 해야겠죠. 주변에서 뭐 다른 어른들이나 아니면 남편이 옆에서 야, 제왕절개하면 애기 머리 나빠진대. 제한분만 하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이 제일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 제왕절개 수술 그리고 대양출혈이 생겼을 때 수혈을 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기가 갑자기 좀 힘들어할 때 케어해줄 수 있는 신생아 주관자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연분만이 됐든 제왕절개가 됐든 V백이 됐든 모두 다 예쁜 아기를 보기 위한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꼭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